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박시연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대구 지역의 발령을 받으면 법조사관학교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대구 지역 자체가 법조 기반이 아주 탄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곳 대구에서 변호 활동 외에도 법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재용 변호사를 만나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에 앞서 변호사님께서는 민사와 가사 그리고 또 형사소송까지 많은 분야의 이 소송들을 처리를 해오셨는데요. 또 특히나 이 높은 승소율로 인해서 많은 의뢰인들 사이에서 명성까지 많이 얻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곳 법무법인 범어의 대표 변호사로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시 PDS라는 학회 활동을 통해 선진적인 법률 문화를 연구한 이래 1990년부터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지금까지 왕성한 변호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대구시 경찰청 발전위원회 청문위원으로서 경찰관의 부조리 등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해왔고 수성경찰서 치안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치안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경산시 법률고문변호사, 상공회의소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하여 법률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상공인들과의 유대를 쌓았습니다. 특히 경산시군법원 조정위원으로 주심 사건의 90%를 조정으로 이끌어내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지방변호사의 기관지인 형평과 정의의 재판과 종교 및 지구의 역사 등 방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덕후 감상문을 발표해 변호사들의 지성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변호사 회지에 법조 수상을 연재하면서 다산 정약용의 사상과 법조를 접목한 사례 위주의 법률 평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형사 절차의 정착하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한변협신문의 2000자 칼럼 필진으로 참여하면서 변론권의 보장과 피고인 인권 보호 및 법정 언어 정화 등 사법개혁의 기초를 토로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모든 활동들이 저희 변호 활동에 좋은 자양분이 되어 실제 변호사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님과 전반적으로 법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가장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이 바로 민사법입니다. 하지만 이 민사법에 대한 절차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이 부족한데요. 이 민사법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민사법이란 사법적으로 권리나 법률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그 범위가 애매하고 광범위할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민법과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경제, 명예, 정신적 피해 등의 분쟁 사건이 발생할 때 생기는 모든 법적 사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 절차였는데요. 이것은 사법상 상호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당사자의 자유의사 즉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절차가 진행됩니다. 저는 독촉 절차, 가압류, 가처분 소송 절차, 파산 절차 등을 대리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민사는 범위가 넓고 애매해 전문가들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결과가 대부분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가사법 또한 이 민사법에 속할 것 같은데요. 이 가사법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혼소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 가사 관련된 변호 소송도 많이 해결을 해 오셨잖아요. 이 변호사님의 입장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은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아닌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은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직계 가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불행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진짜 가족과 본인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냉정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는 말이죠. 이미 이혼 소송지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통받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용기 있는 선택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담 시 굳이 이혼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설 경우에만 권유를 하고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부에게는 이혼을 만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금전 관계일 텐데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적인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정당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이혼의 경우 부부의 관계일지라도 배우자의 재산 정도를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이는 현행법상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우자에게 재산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위해서 항상 배우자의 경제 활동과 재산의 동태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에서 배우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재산의 액수가 크지 않는 한 부부의 재산은 반씩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위자료 액수를 책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를 판단해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앞서 말했듯이 위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기는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판결에 반영시키기도 합니다. 얼마 전 유명 가수와 탤런트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둘러싸고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지 그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취하하여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형사소송에서도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형사사건은 어떤 사건을 뜻하나요? 형사사건은 그 범죄의 내용이 무거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인 간의 해결에 맡겨둘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피해자라고 하면 언론에 오르내리거나 악의를 가지고 행한 살해나 강도 등의 중한 범죄나 경제사범 같은 비교적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한 피고인들 중 비교적 죄가 가볍고 그 범죄의 내용이 악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폭행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때 수사관들은 그 피의자가 이미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수사 과정을 겪게 되면 당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윽박지르거나 과격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분위기나 상황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혹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 홀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재판부가 지정해주는 국선 변호사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후에 생길 피해를 생각하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는 처음에 상담할 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도
당사자를 만나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면 대부분 억울한 점이나 재판에 반영되어야 할 쟁점이 보입니다. 그 쟁점을 파고들어서 주장 입증을 하는 감각이 뛰어나야 하고 현장주의로서 발로 뛰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은 법률 이론보다는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의 취약점을 발견하는 순발력이 중요한데요. 이는 많은 사건 경험과 선천적인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님께서 그간 맡아오셨던 사건 중에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희 고향에 문정의 어리석인 애련적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문정은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다른 사람과 짜고 팔아넘겨 그것을 찾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소송 내용도 쉽지 않았지만 상대방 대리인도 친구이자 일가였고 땅을 산 사람이 사무장의 부인이라 만만치 않았지요.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 배상해주고 타협하려고 하였으나 끝까지 거부하여 판결을 받았고 그 사무장은 땅 대가조로 지불한 금액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소송 비용까지 부담했습니다. 소송에서 판결로 가기보다는 타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그 사건에서 졌더라면 저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지역 주민이나 의뢰인들에게 변호사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법조 기반이 탄탄한 지역입니다. 대구에 초임으로 발령받은 판검사는 법조 사관학교에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만큼 대구의 제야법조계도 정도를 걷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대구 지역의 변호사들은 상호간 협조와 융화로 효과적인 변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지방변호사협회의 홈페이지를 항상 열어보시고 대구 변호사협회가 제공하는 재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은 항상 열려 있으니 부담감 없이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면 성의껏 응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본인이 어린이 처지라고 생각하고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재웅 변호사를 만나 법률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의뢰인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변호활동 외에도 다양한 그의 경험들은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대구에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그의 법의 지평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박시연이었습니다.